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 이어집니다.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8월 26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965년 8월 26일 발생했던 서울 일원 위수령 발동이라는 사건을 갖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65년 8월 26일 오전에 서울시 일부에 위수령이라는 게 내려집니다. 이 위수령은 당시에는 초법적인 조치였습니다. 즉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였습니다. 불법인 거죠. 그러면 위수령이 뭐냐? 위수령은 쉽게 얘기해서 경찰신 군대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지역에 어떤 상태가 안 좋아서 경찰 대신 군대가 투입이 돼서 치안도 담당하고 무슨 공공업무를 지키는 것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령에 의해서만 발동이 가능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 왜 1965년 8월 26일 날에 위수령은 불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당시에는 대통령령으로조차 위수령이라는 게 법적으로 법제화되어 있지가 않았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이걸 해놓고 나서 나중에 법을 만듭니다. 박정희정권은. 그것도 5년 후인 1970년에 와서야 대통령령으로 위수령을 공식적으로 법제화합니다. 이 위수령은 불법적으로 발동이 된 1965년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이제 만들었으니까 합법적인 되겠죠. 합법적으로 두 번 발동을 합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면 1971년에 대학생들을 상대로 발동을 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0월 달에 발동을 하는데, 이제 대학생이 반정부 데모가 상당히 학생들 민주화 요구를 하는 그 학생들의 요구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다 못한 박정권이 위수령을 발동해서 강제로 학교를 휴교를 시켜버리죠. 그 다음에 대학교 내에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위수령의 발동이고, 두 번째는 79년에 있었어요. 79년에 여러분 우리가 요거 한번 하긴 할 텐데, 현대사 부마 사태라는 게 있습니다. 부마 사태. 왕의 사위 부마가 아니고 부산 마산. 지금은 그래도 좀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괄적으로, 죄송하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한나라당, 자유당, 공화당의 잔당들인 한나라당이 당선이 되는 어이없는 사태를 목도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분들이 박정권에 들고 일어났던 부마 사태를, 부마 항쟁을, 사태가 아닙니다. 이거 봐. 내 또 교육을 이렇게 받아서 그런다니까. 예? 교육을 이 군사독재 시절에 박독재, 전독재, 노독재 시절에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태래. 이거 항쟁이에요. 와, 이 교육이 이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무섭습니다. 부마 항쟁. 이건 왜 일어나냐면, 당시에 그 야당이던 신민당이 김영삼을 총재로 선출을 합니다. 김영삼 씨가 대통령 되고 IMF 주워 터져 맞고 나이 먹어서 이상한 소리 찍찍 해대던 김영삼이 사실은 아니었어. 이때는 선명한 야당 당수로서 조국 민주화를 위해서 김대중 선생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박정권 눈에는 어쨌든 껄끄러운 인물이었는데, 이분이 야당 당수가 되니까 어떻게든 그걸 못하게 하려고 국회에서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건수 잡아가지고. 이 건수가 뭐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건수를 잡아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갖고 국회의원을 제명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당대표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랬더니 김영삼 의원, 당시 정치인 김영삼의 정치적 근거지였던 고향 부산에서 이런 포갑에 항의하는 시민데모가 일어나는 거죠. 학생데모가 아니에요. 광주 항쟁처럼 온 시민이 들고 일어나는 거고, 이때 탱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총에 맞던 10월 26일 날도 무슨 어디 시찰 갔다 그랬잖아. 아산 시찰 가고 그랬는데 그 직전에 헬기 타고 여기 가고 그랬어요. 여기
가서 째려보고 눈을 기고 오고 그랬어요. 이 부마 항쟁은 결과적으로 11.6하고도 이어진다 라고들도 이야기하고 합니다. 어쨌든 이 위수령이라는 거는 이때 두 번 발동을 합법적으로 하고 1965년 오늘 얘기하려는 1965년에 불법적으로 발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 위수령은 어떻게 발동이 되냐면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친일파 출신의 윤치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윤치영이 국방부 장관한테 요청을 합니다. 대학생들이 데모가 너무 심하니 우리 경찰 병력으로만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군바리들 좀 보내주세요. 곤봉으로 때려서는 안 되겠네요. 개머리판으로 족가야겠네요. 조져야겠네요. 이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군대 투입을 요청을 하죠.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성은은 이를 승인을 해서 연세대학에 200명, 고려대학에 200명의 무장 군인을 투입하고 단 두 대학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대학에도 군대를 주둔시키고 학교를 강제 휴교시키죠. 그리고 정치 교수라고 해가지고 당시 약간이라도 수업 시간에 뭐 반정권적인 민주화적인 발언을 했던 교수들을 색출을 해서 정치교수 퇴출이라는 명목으로 이들을 다 퇴출시킵니다. 모가지를 날려버리죠. 요게 바로 위수령 발동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1개월 후에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국방부 장관한테 이제 애들 조용해요. 가주세요. 라고 해서 위수령은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요 사건이 요게 이제 전모인데 65년에 그러면 학생들은 왜 데모를 시작했느냐? 데모를 시작한 이유가 있죠. 한일협정 비준 반대입니다. 그때 김종필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서 당시 군사 정권이 돈이 좀 많이 필요했어요. 국민들에게 잘 살게 해주겠다. 경제 5개년 계획 세워놓고 이대로 가겠다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돈이 좀 필요했었죠. 그래서 일본하고 쉽게 말해서 빨리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1,000원 받을 수 있는 거 한 100-200원 받고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이런 한일협정, 그 다음에 국교가 정상화되는 걸 포함해서 자 일제시대에 있는 거 다 퉁쳐줄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한일협정을 맺어놓고 이거를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물론 국회는 3분의 2 이상이 여당 공화당이었죠. 박정희가 만든 정당 공화당. 그래서 통과가 되니까 우리 정의로운 학생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모를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마치 서울이 박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군대 보고 빨리 들어와서 이 학생들 좀 개머리판으로 찍어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 1965년 위수령 발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위수령이 그 옛날에 이렇게 일어났다, 불법적이었구나, 에이 나쁜 놈들 하고 말면 그만인데, 최근에 위수령을 발동해야 된다, 이 나라에. 물론 지금 박 정권 아니고 이명박 정권 때 위수령을 발동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그런 녀석이, 그런 자가, 그래요, 나이가 저보다 많으니까 녀석은 좀 너무 폐륜이고 그런 자로 합시다. 그런 자가 있어서 한번 주목을 해보자 합니다. 그 이름하여 서정갑입니다. 이름 석자 꼭 기억하시고, 매번 친일파 이름 기억하듯이 지나가다가 주변에서 친인척 중에 이런 이름을 발견하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서정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자는 국민행동운동본부라는 극우 조직의 수장입니다. 거기 본부장이에요. 국민행동운동본부. 뭐 많이들 나타나요. 어버이들 나타날 때 꼭 같이 나타나고, 이자들에게는 애국기동단이라는 별동대 폭력 조직이 있는데 군복 입고 나타나고 그래요, 노인네들이. 물론 이분들 6.25 때 고생하시고 월남전 때 고생하신 거 알아요. 그거 왜 모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합니까? 그들한테 돈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거 쓰고 이거 입고 호루라기, 견장, 선글라스 아시죠? 나타나서 행패를 부리는 그런 애국기동단이 바로 이 서정갑이가 대장으로 있는 국민행동운동본부의 그 별동대 전위부대죠.
요런 데에 대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이자는 뭐로 유명하고 또 그것 때문에 뭐 가장 공분을 사냐 하면 노태우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자발적인 시민 분향소들이 많이 생겼죠. 그 시민 분향소 중에 그 덕수궁 앞에 분향소가 유명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생겼고, 거기를 나중에 이제 이명박이가 철거해라 라고 할 때 국권역보다 먼저 가가지고 강제로 철거하면서 때려 부수고 그때 분향소에 있던 시민들한테 가스총을 난사했던 자가 바로 서정갑. 이 자가 이때 위수령 발동해야 된다. 야, 이때가 아니라 그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응? 그런데 이 서정갑이라는 사람이 또 상도 타요. 무슨 상을 타냐면 63회 경찰의 날 어청수 당시 경찰청장한테 감사장을 받습니다. 질서 유지 뭐 이런 거 하는데 도움 주었다고. 예? 가스총을 난사했다고. 줬겠지 뭐. 감사장을 타고 이보다 더 기막힌 거는 이거 연세대학 나온 분들 쪽팔려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학력고사 성적이 모자라서 거기는 못 갔습니다만은 요것만 봐선 또 뭐 다행인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연대 나온 분들 쪽팔려 하십시오. 이 서정갑이 연대를 나왔습니다. 서정갑이 연대를 나온 게 쪽팔린 게 아닙니다. 우리 학교 나온 사람, 우리 고향 사람 중에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많죠. 사람마다 다 그거 있습니다. 근데 뭐가 쪽팔리냐? 2010년에 연대 그 총동문회에서 당시에 KBS 아나운서 하던 가발 쓰신 김동건 씨, 예? 가요 무대 하시는 김동건 씨, 그 다음에 전 복지부 장관 김호임 씨, 이딴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연대인으로 가스총 쏘는 서정갑 씨에게 자랑스러운 연대인 상을 줍니다. 개떡 같죠? 이 서정갑이가 군발이 출신이거든요. 군인 출신인데 연대 ROTC 출신이에요. 가요 무대 김동건 아나운서 연대 ROTC 출신입니다. 용마국민학교 제가 6학년 때 우리 담임하던 선생님 연대 ROTC 출신입니다. 그때 막 자랑했어요. 김동건이 자기랑 같이 RT했다고. 그때 그 선생님 별명은 뼈다귀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선생님한테 불법 과외도 했고요. 자, 어쨌든 이 연세대학에서 자랑스러운 연세인이라고 이런 분에게 상을 줍니다. 그랬더니 또 양식 있는 분들도 계신 거죠. 80년에서 89년까지 연대 총학생회에서 회장단을 그 역임했던 분들이 신문에 사과문까지 게재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쪽팔립니다. 우리 원래 이런 연대가 아닌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문까지 게재를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1965년 8월 26일 날 있었던 불법적 위수령, 서울 인근에 서울시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대학생들 곤봉 갖고는 안 되니까 개머리판으로 찍어주세요 라고 요구했던 위수령 발동을 계기로 해서 금세기죠. 그러니까 이 작금에 들어와서 최근에 근데 그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서정갑이란 자가 왜 위수령 발동하자고 했냐면 언제 그랬냐면 그거 할 때 그랬대요. 우리 광우병 시위할 때, 소고기 파동 시위할 때 애엄마들이 유모차 끌 나오고 막 그랬을 때 있지 않습니까? 촛불할 때. 그때 위수령 하자고 했답니다. 조용히 평화적으로 촛불 킨 사람들 개머리판으로 찍어야 됩니다. 유모차 끌고 나온 애엄마들 개머리판으로 찍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던 자가 바로 서정갑. 자, 위수령과 서정갑을 기억하면서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국민의 자발적인 행위가 이 통치자적인 권위를 앞세워서 무력으로 침해돼서는 안 된다. 무력으로 억압되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함께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국론의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알고나 삽시다. 감사합니다. 이건 한 15분 했네.